국제구세군 안드레 콕스 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한반도와 한국교회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7월 14일 퀴어 축제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서울광장 사용 여부를 놓고 회의를 진행했던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 시민위원회가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주 주민들을 위한 노천 카페를 차려 커피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부평 새샘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구티비와 양주시 기독교연합회가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을 향한 돈 없는 비판. 오늘 뉴스리포트에선 이에 대한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역대 기독교 영화 탑10을 기록한 바 있는 신은 죽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가 7월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국제구세군 대표 안드레 콕스 대장이 방한해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콕스 대장은 한반도의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한국교회가 감당할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구세군 안드레 콕스 대장이 한국구세군 창립 110주년을 맞아 방한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콕스 대장은 전 세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현재 한반도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이런 상황에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And so I look at the recent developments with a sense of hope. I think a sense of realism. I've known Korea as being a place of great spiritual revival, and Christians need to stand up and be counted and make a difference. So I encourage Korea to lead the world again. 콕스 대장은 구세군이 앞으로도 153년 전 사역과 동일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회 사업들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을 끊임없이 돌아보겠다는 뜻을 강조한 겁니다. 콕스 대장은 또 북한의 사역을 위해선 구세군의 모든 자원들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남북 분단 전처럼 북한에서 자유롭게 사역하기 위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we want to be a practical expression of the gospel message. And the mission of the Salvation Army is to preach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to meet human need in his name without discrimination.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는 구세군의 사역은 한국교회가 이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 가지고 도와야 하는 복음의 본질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7월 14일 퀴어 축제를 진행한다고 밝혔죠. 교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의 광장 사용을 허용해선 안 된다며 항의한 바 있는데요. 19일 퀴어 축제 서울광장 사용 여부를 놓고 회의를 진행했던 열린광장 운영 시민위원회는 아직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 시민위원회는 지난 19일 퀴어 축제 서울광장 사용 여부를 놓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퀴어 축제 개최일이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열린광장 운영 시민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며 내부 검토 중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열린광장 운영 시민위원회는 퀴어 축제를 앞두고 진행했던 회의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퀴어 축제의 음란성과 혐오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퀴어 축제의 광장 사용을 허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퀴어 축제가 열릴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도 홈페이지에 내달 14일과 15일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진행한다고 게재했습니다. 한편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14일 반대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반대 집회에선 연합예배 후 대한문과 숭례문, 서울광장, 광화문 일대에서 퍼레이드를 진행합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진 한국교회의 선한 모습을 발굴하는 민들레오시아나 세상을 밝히다. 구티비 특별기획 순서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소식은 무료 카페 전도로 커피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부평 새샘교회 이야기인데요. 매주 교회 앞에 차려지는 노천 카페는 어느새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작은 쉼터가 됐다고 합니다. 부평 새샘교회의 사역 현장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 한켠,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인근에 자리 잡은 노천 카페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부평 새샘교회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 교회 앞에 노천 카페를 마련해 주민들에게 커피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무료 카페 전도의 테마는 커피는 하나님의 사랑을 씻고입니다. 카페 전도는 일단은 초창기에 그라인더를 통해서 커피를 갈아내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서 매개체 접촉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말을 건넬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김형영 목사는 20-30분씩 머무르면서 상담을 하고 간 주민들도 상당수라며 주민들을 만나 전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카페 전도에 매료돼 인근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주민들도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채우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열매가 어디에서 언제 맺혀질지 모르지만 그런 열매를 볼 때 가장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항상 웃으며 전도하는 교회의 지속된 섬김에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목마른 사람한테 샘물을 주는 분, 아마 그렇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노천 카페가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데엔 부평 새샘교회 전도단의 기도가 큰 힘이 됐습니다. 이들은 밖으로 나가기 전 예배를 드리며 그날의 전도와 마을 주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다는 김 목사. 말씀이 끊이지 않는 샘이 되고 싶단 마음이 담긴 교회 이름처럼 부평 새샘교회가 마을 주민에게 복음의 샘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굿TV와 양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복음 전파 사역에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업무 협약으로 양주시 기독교연합회는 굿TV 글로벌 선교방송단에 동참하며 미디어 선교를 비롯한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게 됩니다. 인사말을 전한 양주시 기독교연합회 김학현 회장은 대형교회 중심의 기독교 방송이 아닌 작은 교회를 위한 사역을 하는 굿TV의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오늘 업무 협약으로 발전적인 복음 사역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굿TV 김명전 대표이사는 두 기관의 선한 사역이 만나 좋은 열매를 맺길 바란다며 특히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주시 기독교연합회엔 현재 400여 교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청소년 비전 캠프와 교회 연합사업 등 다양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 리포트입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이번 월드컵 들어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죠. 2대0으로 승리를 거둔 독일전을 제외한 두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은 경기력이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선수들과 그들을 응원하는 축구 팬들 모두 축제를 즐기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제 경기에서 뛰는 선수들은 지난 멕시코전과 독일전에서 그야말로 투혼을 보여줬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선수들을 향해 포기하지 말라며 힘을 실어주는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선수들은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 싸웠는데요. 그럼에도 일부 축구 팬들은 경기에서 실수한 선수의 입국을 금지시켜달라거나 대표팀 자격을 박탈해달란 도 넘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를 상대하는 우리 대표팀. 과연 비난만이 해결책일까요? 홍희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주목받은 선수, 손흥민이 아닌 장현수입니다.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기록해 팀의 실점을 안긴 우리 대표팀 중앙 수비수입니다. 경기가 끝난 뒤 일부 축구 팬들은 장현수 선수를 향해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장현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연이어 게재되고 축구협회와 장현수 선수 간 금전거래가 의심된다는 추측성 글도 올라왔습니다. 선수 개인 SNS에도 찾아가 악성 댓글을 달기도 하고 심지어 선수 가족의 SNS에 비판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들끓은 여론을 가라앉혀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선수들이 월드컵을 마음껏 즐기도록 응원하자는 취지의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도 과도한 비난은 선수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축구 팬들의 응원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도록 격려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무엇보다 경기에서 실수한 선수 한 사람을 공략하는 이른바 희생양 문화는 성숙한 시민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을 넘어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또 다음 월드컵을 치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단과 코칭 스텝, 축구협회의 발전뿐 아니라 국민의 응원 문화 발전도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역대 기독교 영화 중 흥행 탑10을 기록한 바 있는 신은 죽지 않았다 시리즈 기억하실 텐데요.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내달 스크린에 오릅니다. 영화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교회는 물론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역자를 잃은 데이빗 목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회의감에 빠진 데이빗은 부당한 교회 철거 명령에 맞서지만 교회를 철거하고 학생회관을 세우려는 대학교 측과 갈등을 빚게 됩니다. 인생 최대 위기 속에서 믿음과 신념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이번 작품은 누구나 관심을 가질 법한 질문인 신은 정말 살아있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독교인의 신념과 비기독교인의 신념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가치 갈등, 즉 사회적 이슈를 다루면서 시리즈의 정점을 찍는 걸작이 될 것이란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흥행 시리즈의 귀환을 알리며 개봉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신은 죽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올여름 극장가에 새로운 기독영화의 흥행을 기록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영화는 내달 19일 개봉합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에 나섰던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성공이 끝은 아니듯 실패가 완전한 마지막은 아니란 의견을 전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바른미래당 당직자들과 오찬을 갖고 가장 중요한 건 계속해서 일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용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또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선 아직 생각을 정리하지 못했다며 늦더라도 말할 기회를 갖겠다고 전했습니다.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 출석을 미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공판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강훈 변호사는 구치소 의사가 외부 진료를 제안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재판을 연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첫 재판 이후에도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선별적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부했고 중간 휴식 시간을 주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민의 55.2%가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2.6%는 국내 여행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여행을 계획한 응답자의 방문지는 강원도가 1순위를 기록했고 경남과 경북, 전남, 경기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출발 시기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85.5%가 집중됐습니다. 또 여행 비용 예상 액수는 평균 25만 9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3천 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대 교수가 파면 조치를 당했습니다. 국민대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형대학 의상디자인학과 A 교수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한 뒤 최고 수위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교수직에서 파면되면 앞으로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고 재직 기간에 따라 퇴직 급여액이 일부 삭감됩니다. 한편 해당 교수는 현재 군에서 사용하는 전투복의 의상 패턴을 디자인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교회재정 건강성 운동이 목회자 소득 신고를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피텍스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피텍스는 목회자 또는 교회재정 담당자가 매월 목회자의 사례비만 등록하면 그 이후의 세무신고 절차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회재정 건강성 운동은 피텍스를 이용한 원천세 반기별 신고 납부 안내를 위해 다양한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성애 문제대책 국제위원회가 28일 탈동성애 인권 캠페인을 전 세계에서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가나와 미얀마, 미국, 태국 등 10개국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캠페인은
각국의 유엔 사무소 또는 거주도시 랜드마크 앞에서 탈동성애 인권 선언문 낭독 후 피켓을 들고 촬영한 사진을 모아 유엔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위원회는 유엔은 동성애자보다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먼저 보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사회적 현안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분석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좋은 나무를 창간했습니다. 기윤실은 앞으로 좋은 나무를 통해 사회의 여러 분야별 현안과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바른 시각과 관점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개신교 평화운동단체 개척자들이 시리아 난민을 돕기 위해 철인 3종 경기 대회를 엽니다. 7월 6일 경기 양평군 양평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수영과 자전거 완주, 달리기로 구성됐으며 시리아 난민 구호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철인 3종 경기 수익금은 시리아 난민 구호단체 헬프 시리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